안녕하십니까. 최명근 평가사입니다. 하우패스에서 2차 감정평가 이론 하고요. 1차 부동산 학원론 강의하고 있습니다. 처음 이제 신규 진입하시는 분들, 이제 우리 감정평가사 시험 공부를 어떻게 해 나가셔야 되고, 또 어떤 점에 이제 유의해서 공부를 하셔야 되는지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시간을 마련했고요. 지금 이제 여기 타이틀 자체가 9월, 10월 진입자인데, 처음 이제 공부를 하시는 분들, 근데, 우리 시험이 이제 내년 3월 첫째 주 토요일 날 있다 보니까, 1차 시험을 준비하는 시간으로서는 이제 거의 9월이나 10월에 진입을 하시는 게 내년 1차를 노리시는 상황에서는 거의 막바지예요. 그래서 시간을 허비할 그럴 겨를이 전혀 없다는 얘기죠, 지금. 그래서 1차 시험을 어떻게 이제 준비를 하셔야 되고, 어떤 점에 초점을 맞추셔야 되는지 조금 이제 전해드리려고, 하나하나 이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이제 세 가지에 맞춰갖고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가 1차 시험이 어떤 과목으로 이루어져 있고, 또 이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이런 것들 설명을 해드리고, 보통 이제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정보를 수집을 하셨을 텐데, 감정평가사 1차 시험이라는 게 이제 한 6개월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이제 말씀들을 하시는 경우도 있고, 이미 이제 합격을 해서 나가시는 분들이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경우도 있고, 지금 이제 공부를 하고 계신 분들한테도 이제 조금 뭐 물어보거나 그러면 한 6개월 정도면 충분할 거야 라고 이제 말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이제 기간상으로는 맞을 수가 있어요. 맞을 수가 있는데, 그 6개월을 어떤 식으로 보내야 되고, 어떤 요소들이 갖추어졌을 때 6개월이 합당한 기간이 되는지 조금 그 이면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두 번째에서 그걸 말씀드리고, 우리가 이제 전업수험생으로서 공부를 하시는 분들만이 아니라, 이제 이 자격증 자체가, 평가사라는 자격증 자체가 일반 대중한테 이제 조금 이제 알려지는 그런 이제 범위가 넓어지다 보니까, 직장 생활을 하시면서 아니면 이제 공부 외에 다른 업을 조금 하시면서 시험을 준비를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간혹은 아니고 조금 많아진 것 같아요, 요즘에. 그런 분들도 지금 시점에 있어서 나는 공부만 하는 게 아닌데, 내년에 1차를 준비를, 즉 2019년 1차를 목표로 해야 되는가, 아니면 지금부터 내년 시험은 포기를 하고 1차는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2020년 1차부터 준비를 하기 위해서 다른 전략을 선택을 해야 되는가 고민이 되실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맞춰가지고 세 가지 측면을 조금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처음에 보면 이제 1차 시험 과목의 이해라고 나와 있죠. 우리 시험은 이제 5과목에 걸쳐갖고 하루에 시험을 보게 되는데, 가장 최근에 본 시험이 올해 이제 3월에 치러졌던 제28회 시험이었었어요. 28회 시험에서는 전체 1683명이 대상이었는데, 응시는 조금 덜 했네요. 1432명이 응시를 해갖고, 합격이 582명이나 나왔어요. 즉, 합격률이 40%를 넘는 시험. 단순한 수치적인 통계로만 살펴보면 그렇게 어려운 시험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뭐 일면 타당한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열심히만 하시고 정확하게 공부만 해주신다면 합격을 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어렵지가 않다라는 거지. 6개월이라는 기간 동안만 공부를 한다고 하더라도요. 그러면 이제 5과목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민법하고 경제학, 원론,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학 원론이 없었다가 2년 전에 이제 추가가 됐어요. 그리고 감정평가, 관계, 법규, 그 다음에 이제 회계학인데, 다른 거는 됐고요. 과락률을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맨 마지막에 이제 명시가 되어 있는, 적시가 되어 있는 회계학 같은 경우는 과락률이 41.52%잖아요, 지금. 그럼 거의 시험을 보게 되면 10명 중에 4명은 40점 미만의 득점을 해서 과락을 맞는 과목이 회계학이라는 의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과락률이 높은 시험이 경제학 원론. 2018년도의 시험에서는 경제학 원론의 과락률이 조금 낮아졌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거보다는 좀 높거든요.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회계학하고 경제학 원론을 필수적으로 잡지 못하면 다른 과목을 아무리 잘 친다고 하더라도 한 과목 이상의 과락만 있으면 무조건 불합격이기 때문에, 총점과 평균을 넘는다고 하더라도 60점이요, 평균. 즉 시험에 떨어지게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는 거지.
민법 같은 경우는 18%밖에 안 되고, 부동산학으로는 제가 이제 강의하는 과목인데, 과학률 굉장히 낮죠. 초기 시험이야 그럴 수도, 초기 시험이라서 그럴 수도 있는 거고, 아직 문제의 풀 자체가 정착이 안 돼서 그런 경향이 조금 나타난다고 분석을 저는 하고 있고요. 감정평가 관계복귀가 조금 어려웠나 봐요. 그래서 2018년도에는 20%가 조금 넘는 과락률을 보이고 있네요. 넘어가세요. 그럼 이제 1차 시험의 학습을 어떻게 이제 꾸려가야 되는가라는 생각을 조금 해보시면, 회계하고 경제학은 보통은 이제 과락률도 높고 접근하기도 쉽지 않은 과목이다 보니까 회계학하고 경제학은 명과락 전략으로 간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 이제 공부를 해서 시험을 봐도 이 두 과목에서는 그렇게 높은 득점을 얻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조금 열심히 해서 50점, 60점을 넘어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공부를 했다고 하더라도 명과락 수준밖에 안 나오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단 말이에요. 근데 명과락 전략하고 이제 물음표를 쳐놨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40점을 간 넘는 점수만 획득하려고 공부를 하시다 보면 40점을 목표로 하면 절대 40점이 나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보통 꽈락이 나온단 말이에요. 왜? 시험장의 어떤 컨디션이라든지 그날의 어떤 자기의 컨디션에 따라서 시험에 영향을 받는 요소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쉽지 않은 싸움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과목 자체를 그렇게 낮은 점수를 목표를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다른 과목에서 굉장히 높은 득점을 올려야 되는 상황이 역으로 발생을 할 수가 있는데, 이 1차 시험의 특성이라는 것 자체가 모든 거를 공부한다라는 것조차도 성립하기 어려운 말일 뿐더러 공부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들인다고 하더라도 100점 가까이 맞기는 쉽지 않은 시험이기 때문에 두 과목에서 40점만 맞아서 다른 과목으로 부족한 점수를 채우겠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조금 어려운 일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그럼 60점이 목표다. 난 턱걸이로 합격을 할 거야. 요 정도 해가지고 60점만 맞으면 어차피 수석이나 60점 맞고 합격하는 놈이나 똑같은 거잖아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회계학하고 경제학에서도 일례로 말씀을 드렸지만 60점을 목표로 한다고 해서 60점이 딱 나오는 건 아니에요. 다른 전략이 조금 필요하다라는 거지. 조금 자세히 이제 설명을 드리면, 보통 이제 목표로 하시는 게 회계학하고 경제학은 굉장히 낮은 점수대를 득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과목이 어렵고 범위가 넓고 또한 이해도가 굉장히 높다고 하더라도 계산기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시험을 치르다 보니까 제한된 시간에 똑같이 회계학도 40문제 40분, 경제학도 40문제 40분, 나머지 과목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산술적으로 따졌을 때 1분에 한 문제씩 풀어 나가야 되는데 회계하고 경제학은 그렇게 풀기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론을 다 알고 있고 적용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문제를 푸는 것도 굉장히 다른 얘기예요. 그래서 회계학하고 경제는 조금 낮은 점수대를 목표로 하시되 40점 명과락이 목표가 아니라 가장 어려운 회계는 50점 정도 맞는 거를 목표로 공부를 하셔야 되고, 경제학은 60, 그리고 나머지 과목에서 고르게 70점 이상의 득점을 목표로 하신다면 시험에서 우리가 이제 시쳇말로 1차에서 물 먹는 일은 없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하신다고 하더라도 요런 과목이나 요런 과목들, 또 이제 법학이나 이런 것들을 전공을 하셨다면 요런 과목들은 조금 높은 고득점이 나올 수도 있어요. 80점 후반이나 이런 정도까지는 나오기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건 요거와 요거가 너무 낮게 잡아갖고 공부를 너무 소홀히 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두 번째 보면은 저난이도나 중간 단계에 있는 난이도 위주의 학습을 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처음에 1차 시험은 오지선다로 시험을 보기 때문에 모든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있을 필요도 없고요. 출제 범위 측면에서 출제의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한 어려운 내용까지 모두 다 빠짐없이 공부하실 필요가 없어요. 어쨌든 요 정도 수준의 점수를 목표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낮은 난이도지만 항상 나오는 문제들, 조금 어려운 문제이긴 하지만 맞추는 데까지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시간 투여가 그렇게 크지 않은 문제들 위주로만 학습을 하셔도 70점 이상의 이런 과목들은 확보하는데 그렇게 어렵지가 않고요. 얘네들은 문제가 어려워서 그런 거지 높은 난이도가 나온다라고 보기에는, 그러니까 문제가 어렵은 게 높은 난이도를 의미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문제 푸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서 그런 거지 그게 고난이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학습 전략을 가지고 학습을 하시되 문제풀이와 반복 숙달을 꾸준히 하시면 자연스럽게 득점에 연결되는 구조로 갈 수가 있다라는 걸 조금 기억을 해주시고, 다 합쳐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결국은 이제 맞출 수 있는 것만 맞추는 시험이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그렇게 무리가 없다는 거야. 아무리 한 과목에서 그 해에 튀게끔 어렵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득점을 할 수 있는 문제들은 기본적으로 우리 소위 말해서 깔아주고 가는 시험이기 때문에 맞출 수 있는 것만 맞추는데, 그럼 이 맞출 수 있는 거는 이제 어떻게 판단을 하셔야 되냐? 그거는 당연히 저희 학원에 있는 그래도 10년 이상씩은 다 강의를 하셨고, 우리 학원계에서, 수험계에서, 또 다른 학원에 비해서 봤을 때, 우리가 이제 소위 이제 학원 강사 1타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1타, 2타에 있는 분들이 우리 학원에 다 있거든, 지금. 그런 분들이 요 정도까지만 공부를 하세요. 요거는 어려우니까 일단 한번 이해를 해보시되 안 되면 걸으셔도 됩니다. 요 부분은 계속해서 나왔는데 주기상 봤을 때 올해는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라든지, 아니면 지금 법령이 바뀌어서 어떤 게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으니까 이 문제는 꼭 나올 것 같아요 라는 것들을 하나하나 다 걸러 드린다라는 거지. 결국은 강의만 제대로 따라가고 시키는 것만 열심히 하고 맞출 수 있는 것만 제대로 맞춘다면 그거를 6개월 동안 빠짐없이 차곡차곡 이루어 나간다면 시험에 합격하는 건 어렵지가 않다라는 거죠. 근데 6개월 동안 그렇게 안 하고 혼자서 힘들게 기본 수업하고 있다가 이건 뭐야 저건 뭐야 하고 있으면 떨어질 확률이 높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 측면에서, 자, 그러면은 1차에 있어서 과연 6개월이라는 게 뭐냐라는 생각을 해보면, 각 학원마다 이제 강의를 하고 있는 커리큘럼 자체가 조금은 이제 상이할 수도 있지만, 기본적인 커리로 가는 게 먼저 각 과목이 어떤 측면을 가지고 있고 어떤 요소에서 시험이 나오고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은 알아야 되겠다. 최소한 이 과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은 조금 알고 우리가 공부를 하자라는 측면의 강의가 이제 기초 입문 강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전 범위에 대해서 기본적인 내용을 빠짐없이 학습을 하고 문제를 풀기 위한 어떤 준비로서의 다지는 기간을 기본으로, 강의 수도 굉장히 제일 많고요, 여기가.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가 보고 이해하고 암기를 했다면 오지선다형이라는 어떤 출제의 문제, 어떤 이제 시험에 어떤 그 툴에 맞춰서 문제에 적응을 하게 되는 문제풀이 강의가 이제 있고요. 그 다음에 핵심적인 내용만 추려서 다시 보게 되는 최종 점검, 그리고 마지막 시험이 임박해 있는 상황에서 짧은 시간 동안 전 범위에 대한 내용을 빠짐없이 한번 세세하고 아주 이렇게 정리를 하는 마무리 특강이 예정되어 있는 게 기본적인 커리큘럼인데요. 보셔야 될 거는 이제 9월에 진입을 하게 되면 이제 6개월이라는 시간밖에 안 남은 상황이기 때문에 총 시간을 한번 보시자는 거야. 이게 이제 횟수예요, 횟수. 이제 4회씩 해가지고 이렇게 다 합치면 5과목이 22회가 되는 거고, 문제풀이는 다 합치면 288회, 최종 점검은 83회, 60회, 20회가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전체 이제 합쳤을 때 시간 자체가 한 횟수당 보통 3시간을 강의를 하기 때문에 다 합치게 되면 총 필요 수강 시간이 한 800시간이 조금 넘는 시간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이제 있는 그대로 800시간이다 라고 생각을 하기에는 쉽지가 않은 게, 이게 쉽지가 않은 게 왜 쉽지가 않냐면,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게, 우리가 지금 1차 같은 경우는 이미 기본 이론이 끝난 상태에서 문제풀이가 이제 10월 달에 들어가는 국면인데, 어차피 요거 이제 동영상 강의로 이제 해결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란 말이야. 그럼 이제 여기를 동영상 강의로 해결을 하시게 되면, 동영상 강의는 보통 1배 배속으로 듣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동영상 강의를 하게 되면, 동영상 강의를 수강을 하게 되면, 적게는 1.2배에서 진짜 조금 집중력이 좋으신 분들은 한 1.5배까지도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배속으로 듣게 되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1시간이라는 시간이 실질적인 물리적인 측면에서는 1시간이 아니라는 거지. 그럼 요 시간 800시간이 넘는 거의 900시간에 육박하는 이 시간이 뭐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냐면, 결국은 이 시간이라는 것 자체가 복습까지 다 하고 강의를 듣고 복습까지 다 하는 시간까지 맞췄을 때 요 시간에 어떤 합계가 나온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는 게 맞다라는 거죠. 자꾸 앞으로 넘어가네. 자, 그러면 요거를 보고 우리가 6개월이라는 시간을 보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이 강의 자체를 빠짐없이 수강을 하시고 복습까지 하시고 열심히 해주셔야 된다라는 건데, 강의만 듣는 거는 또 의미가 없잖아. 강의를 듣고 나서 복습을 하시고 문제 활용을 하시고 응용을 하시고 머릿속에 넣으셔야 되는데, 그렇게 빠짐없이 열심히 공부하는 시간이 6개월이면 충분하다라는 거지. 그냥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강의만 듣고 있어서는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6개월 만에 1차 시험을 준비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6개월이라는 최소한의 시간을 가장 효율성을 극대화시켜서 공부를 했을 때 붙을 수 있는 기간이라는 거지, 열심히 하지 않으신 상태에서는, 열심히 하지 않는다라는 전제가 깔리게 되면 6개월이 아니라요 16개월 동안 공부를 해도 절대로 합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6개월이라는 시간 자체가 6개월이면 되는구나, 만만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게 아니라 6개월이면 돼, 이건 맞는데 그 6개월 동안 정말 열심히 해야지 1차를 붙을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반드시 하고 계셔야 된다는 거지. 9월부터 시작하는 건 아직 늦지 않았다라는 얘기예요. 왜? 강의 시간을 다 합쳐도 이 정도밖에 안 나오니까. 근데 6개월 동안 정말 열심히 하셔야 된다라는 걸 좀 기억을 해주시고, 그러면 그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에 어떤 것들이 수반이 되어야 하냐면, 일단은 하루에 순수 공부 시간이 8시간 이상은 나와야 돼요. 8시간이 순수 공부 시간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뭐 예를 들어 전업수험생들이 도서관이라든지 독서실에 앉아서 공부를 한다 그러면 딴 생각도 하게 되고, 휴대폰도 잠깐 봤다가 나가서 흡연하시는 분들은 담배도 펴야 되고 화장실도 왔다 갔다 하고 밥도 먹고 하잖아요. 그 시간 다 빼고 순수하게 공부하고 책 보고 써보고 문제 풀어보고 강의 듣고는 포함, 그걸 했을 때 하루에 8시간 이상은 반드시 나와야 된다는 거지. 8시간이 나왔을 때 180여일이 남은 6개월이라는 시간을 감안했을 때 한 1400 정도 시간, 1400여 시간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 시간이면 충분히 열심히 했다라는 가정이 든다면 당연히 열심히 해야 1400시간이 넘는 공부 시간을 찍을 수 있을 거고요. 그랬을 때 6개월이라는 기간이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해주시고, 마지막에 써놓은 게 있는데, 저희가 이제 처음에 공부를 하셔서 2차부터 이제 시작을 하신 분들이 꽤 있을 거란 말이에요. 9월, 10월에 진입하시는 분들 말고, 그 전에 이제 올해 3월이라든지 아니면 작년부터 공부를 시작하신 분들이 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은 이제 2차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아직 9월, 10월밖에 안 됐는데 1차를 전념하기에는 너무 이른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건 이제 짧게 얘기하고 넘어갈 건데, 개별성이 조금 있는데요. 자기의 어떤 원래 공부를 했었던 배경이나 능력이 굉장히 출중하지 않으면 자만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시험은. 아무리 2차 시험을 통과하는 게 마무리로서 자격증이 나오는 시험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1차 시험을 떨어지게 되면 2차 시험을 응시조차 할 수 없기 때문에 자만을 부리시면 안 돼요. 근데 내가 그래도 지금까지 공부 좀 한다, 아니면 이해가 좀 빠르다, 2차에서 실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직까지 못 끝낸 부분이 조금 있는데 조금만 하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될 것 같다, 그런 분들은 9월 중순까지는 2차를 조금 하셔도 저는 관계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이제 공부에 뛰어난 분들이 아니라든지 아니면 공부에 그다지 이렇게 자신이 없다든지 그런 분들은 9월부터 1차를 하시는 걸 적극 권유를 하고요. 만약에 조금 자신이 있는 분들이라고 할지라도 9월 중순까지만 2차를 조금 하시고 그 이후에는 무조건 1차에 올인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6개월의 진실까지 이제 살펴본 거고, 그러면 직장인 분들 이제 계시다 그랬잖아. 아니면 이제 전업수험생이 아니신 분들은 이제 어떻게 공부를 하시느냐. 일단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주당 35시간에서 40시간 내외의 공부 시간이 확보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그거는 6개월을 확보를 하든 10개월을 확보하든 12개월을 확보하든 1차 시험 붙을 수가 없어요. 왜? 길어진다고 해서 붙는다기보다는 1차는 단기간 내에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갖고 빨리 붙어야 되는 시험이기 때문에 아무리 직장이라는 어떤 상황적 제약이 깔려있다고 하더라도 35시간에서 40시간 이상의 공부 시간을 확보를 하셔야 돼요. 그 시간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에서 나머지 얘기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이 35시간은 어떻게 나온 거냐면, 통상 이제 직장을 다니고 있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3시간씩은 공부를 해주셔야 돼요. 그럼 3시간씩 공부를 한다고 하면 5일이면 15시간이잖아요. 그죠? 15시간에 주말 토요일과 일요일은 남들보다 훨씬 열심히 하셔야지. 그래서 휴일이어서 휴일 양 이틀간에 10시간씩, 20시간, 나머지 15시간, 합쳐갖고 35시간. 그게 최소예요.
그 이상 무조건 나와야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35시간에서 40시간 이상이 확보가 됐다. 그러면 9월에 들어가서 내년 1차를 준비할 수 있겠는가? 일단은 붙을 수 있어요. 일단은 왜? 그 시간 정도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강의를 동영상으로 돌려볼 수 있는 시간까지는 되고 배수라는 걸 이용을 했을 때 복습할 시간도 나와요. 그래서 무조건 내년 3월에 합격하겠다라는 생각으로 공부를 시작하시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야. 왜 그러냐면 목숨을 걸어야 돼. 이게 붙을 생각으로 공부를 하고 시험을 봐야지 만약에 떨어진다고 할지라도 그 이듬해 시험에 있어서 어떤 지금부터 공부한 시간에 대한 1차의 어떤 지식을 토대로 해가지고 연이어서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2차에 써먹거나 아니면 다시 1차를 준비할 때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 거지. 6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나는 전업수험생이 아니니까 조금 해보다가 내년 1차는 건너뛰고 그 다음부터 다시 공부해야지. 그럼 또 똑같아지는 거예요, 상황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붙을 수 있고 일단은 9월 달에 들어가면 정말 열심히 하면 붙을 수 있고요. 또한 붙을 생각으로 공부를 하셔야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내년에 그에 걸맞는 상황에 따른 전략을 다시 세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고민하지 마시고 빨리빨리 시작을 하셔야 돼요. 지금 당장 이걸 보자마자. 그리고 세 번째 뭐가 있냐면 짜투리 시간을 활용해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통근을 하시다 보면 지하철을 활용하시든 아니면 지하철을 이용하시든 아니면 뭐 버스를 이용하시든 우리가 동영상 강의 자체를 휴대폰으로도 수강을 하실 수가 있고 아니면 요약집을 만들어서 다니시면서 그거를 보실 수도 있단 말이에요. 단순히 내가 피곤해서 못하겠어, 너무 힘들어, 사람이 너무 많은데 북적대는데 어떻게 공부를 해? 이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일단 내 인생을 건 자격증을 도전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어떻게든 틈이 나면 그 시간에 맞춰가지고 공부를 하시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게 되면 직장인 분들은 일단 붙을 수 있다. 35시간과 40시간 내외의 공부 시간을 확보하게 되면 아직까지 승산이 있다. 왜? 전부 다 강의를 듣는데 시간이 아직까지는 남아있으니까 절대적으로 물리적인 측면에서도 그리고 무조건 떨어지는 불상사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붙을 생각으로 공부를 하자라는 걸 가지고 목숨을 걸어라. 거기다가 자투리 시간은 분명히 활용을 해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끝으로 드리고요. 공부를 하시다 보면 공부를 또 시작하려고 하시다 보면 여러 가지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어떻게 하면 효율적일지 나는 삽질하고 싶지 않은데 나는 무조건 최단 기간에 공부하고 싶은데 그 가려운 부분을 긁어드리기 위해서 이런 시간을 자꾸 마련하고 있는 거니까요. 여러 가지 생각하실 거 없습니다. 일단 시키는 대로 하시는 게 제일 효율적이고 먼저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의 제가 거짓말을 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진실만을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그거를 따라가시는 게 훨씬 효율적이라는 거죠. 삽질하고 생각할 시간에 바로 공부를 시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